오늘은 자바 404 프로젝트로 구성할 거고요. 일단은 소스코드 당연히 클래스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지? 클래스로 만들 거고, 오늘 그냥 여기다가 if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합성으로 넣어놨습니다. if 테스트 01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메서드 구성하고서 만들게요. 주의할 점, 제가 i가 대문자예요. 알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제어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죠, 그지? 제어문이요. 자, 제어문의 특징은 일단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가 사용자가 결국엔 프로그래머가 통제를 할 거예요 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메인 메서드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 내부가 시작해서 끝나면 사실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지? 시작. 그러면은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종료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여기 안에 있는 문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하다가 종료가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프로그램을 내가 문장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어문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종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분기문과 뭐가 있다? 분기문과 반복문이 존재합니다. 자, 분기문에 대해서는 그지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if 전체적으로 if 그 다음에 조건이요. 그지? 조건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신텍스를 다뤄보긴 할 건데 대표적으로 if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있습니다. 케이스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종류로 if문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f문 같은 경우에는 if 단순 if문이 있고요. if else가 있고, 그 다음에 nested if니까 중첩 if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복문에는 대표적으로 while이 있고요. do while, 그 다음에 for라는 방법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바인 경우에 for 같은 경우는 향상된 포문까지 존재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일단 if 하고 스위치 케이스까지 살펴볼까요? if만 일단 살펴보고 시간 나오면 스위치 케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if라는 키워드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if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신텍스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if라는 키워드 쓰시고 여기다가 불린의 조건문을 써주세요. 결과로 뭘 제공한다고요? 결과로 불린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표현식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조건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조건문을 써주시고 난 다음에 블럭 있잖아요. 블럭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 있는 조건의 결과가 true일 경우에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if문입니다. 아주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if 쓰시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조건문이 들어옵니다. 또는 조건 문장이 와도 되고요. 문장이 와도 되고 조건의 결과를 변수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불리형 타입의 변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불리형 타입의 변수를 넣는 거는 그닥 물론 나중에 쓸 일이 있긴 합니다만 유동적으로 쓰실 때 가능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조건의 문장을 그대로 표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변수를 하나를 써서 쓸 건데 정수형 변수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int형 int형 a라는 n이라고 할까요? n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10이라고 숫자를 넣어놓고 여기 있는 문장의 조건을 갖다가 판별할 거예요 라고 해서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라고 넣을 거냐면 제가 조건문을 any 여러분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라고요. 우리 광대현 산자 살펴볼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자, 요 조건의 뜻은 뭐냐면 n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의 결과가 하고 0이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지? 물어봤을 때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의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n의 값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런 조건문의 결과가 true다 라고 했을 땐 얘는 뭐라고요? 짝수다 라고 판별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일단 심플하게 짝수입니다. n은 짝수. 아랫줄에서 쓸까봐 그냥. 아이고, 잠깐만요. 갑자기요. n은 짝수입니다. 띄고 일단 신텍스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문의 결과가 true일 때 여기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심플합니다. 끝이에요. 어려울 게 1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여기다 조건을 바꿔주던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서 살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문장이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됐죠. 조건의 결과가 뭐가 됐다고요? true일 때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시작이라는 위치에다가 프로그램이 시작했으니까 스타트라고 표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종료 위치에다가 뭐예요? 종료가 됐든 일단은 코멘트 좀 잡아라 둘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요? 여기는 메인 메서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시작 위치로부터 어디 메인 블럭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는 동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종료를 나타냅니다. 근데 메인 메서드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난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제어 문장이 대표적으로 누구요? if라는 컨트롤을 만나게 됐을 때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뭐한다? 해당하는 블럭을 if문에 정의되어 있는 블럭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아주 so simple, 그죠? 실행, 다시 그죠? 결과는 앞서하고 동일합니다. 위에 게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안쪽 거의 내용이 실행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만약에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문장이긴 한데 해당하는 값이 다져졌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쵸? 안쪽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뭐만 실행됐어요? 여기는 스타트와 엔드만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펄스일 때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if라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기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로 한 개를 더 다뤄볼게요. 공이. 자, 그러면 스캐너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하고 방금처럼 홀수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입력되면 짝수인지 판별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할 거고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조건문에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수를 입력을 받도록 할 거기 때문에 입력받을 공간을 준비를 할 거예요. 정수형을 입력받을 공간을 준비하고, 자, 그럼 여기를 누구를 통해서 받을 거냐면 스캐너를 통해서 n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로 숫자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만 주도록 할게요. 자, 스캐너는 배웠으니까 스캐너 객체를 만들 거예요. 객체 만드는 규칙 1번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객체 만드는 규칙은 스캐너니까 스캐너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만드세요.
변수를 만든 건 스캐너 타입 정의하고 변수명 여러분들 적정하게 정해주시면 이게 스캐너 변수 클래스형 타입으로 변수를 만드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 쓰시고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스캐너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스캐너라는 클래스 기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키보드에 해당하는 입력 스트림이 전달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키보드에 해당하는 입력 스트림은 system.in에 해당하는 입력 스트림입니다. 자, 여기 있는 스트림은 키보드 장치를 다 사용하고 난다면은 꼭 환원해 주셔야 되는데 클로즈를 통해서 키보드랑 연결해서 프로그램하고 데이터 입력 스트림을 유지했다가 필요 없으면은 스트림을 해제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통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숫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 그러면 결국에는 버퍼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내용들이 버퍼에 저장이 되고 그 버퍼의 내용들을 우리는 읽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읽어오는 기능들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는 sc라는 객체 변수 통해서 읽어오는데 정수형으로 읽어올 거니까 next int라는 메서드 통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n에다가 저장을 콕 해서 할 겁니다. 물론 그래서 n을 여기다가 바로 정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에 다 입력을 받았으니까 저장했으니까 클로즈 해도 되죠. 이제 숫자 하나만 입력 받도록 하고 조건문을 해서 만들 건데 방금 했었던 거 if 조건문을 통해서 n의 값이 짝수인지 판별할 건데 짝수냐 홀수냐는 2로 나눠서 1이 떨어지면 홀수이고 0이면은 짝수이기 때문에 문장을 2로 나눠서 해당하는 나머지 값이 0하고 일치하면 짝수라고 판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짝수입니다 라만 할게요. 짝수입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문장을 제가 아래에다가 놓고 뭐라고 바꾸냐면 얘를 1로 바꿔놓고 판별하면 얘가 뭐라고? 홀수입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연속해서 나열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일단은 단순 if만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써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조건은 true일 때 여기 있는 게 0일 때 true일 거고요. 1일 때는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run java 자, 숫자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제가 입력하는 숫자가 짝수 숫자인 10을 입력을 했을 때 짝수라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있는 문장은 실행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실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홀수 아무거나 입력을 했을 때 홀수 숫자인 아무거나 입력을 했을 때 누가 실행되냐면 그쵸 위에 있는 짝수 위에 있는 if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아래 문장만 실행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요 정말 간단한 if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문장하고 비교해서 같이 살펴보긴 할 건데 새로운 문장을 좀 하나 만들 건데 앞서서 if문을 다뤘을 때 if else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있는 문장은 뭐냐면 true와 false를 조건이 true와 false로 이루어졌을 때 판별할 수 있는 식을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03번 방금 차라리 복사를 뜰 걸 그랬네요. 그지? 만들었던 문장을 복사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요거 삭제하고 2번 있잖아요. 2번 파일을 클릭하시고 Ctrl C, Ctrl V 하시면 파일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03이라고 정해주고
자, 만들어주면은 03번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저 테스트 03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선 이름 정해줬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는 그렇게 그닥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내가 10을 입력했을 때 여기 있는 판별을 판단하고 나서 짝수를 출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홀수냐 짝수냐를 판별하는 식이란 말이야.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짝수가 판별됐으면 얘는 무조건 홀수는 아니잖아요. 조건이 단정적으로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치? 그럼 굳이 내가 얘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정말 이분화되어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여기 있는 조건은 두 번째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여기 있는 게 짝수로 판별됐으니까 나머지는 뭐란 얘기? 나머지는 모두 홀수이기 때문에 els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머지 조건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지? 조건이 언제? 두 가지로 이분되어 있는 것들을 판별해서 처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if 조건문 여기는 조건이 true일 때 실행하는 블럭이고 그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else문은 조건문이 false일 때 실행하는 블럭이에요. 자, 앞에서 단순 if문 같은 경우에는 true일 때만 블럭을 실행하고 false이면 실행 안 해요. 뭐 다른 거는 여기는 조건에 의해서 실행하는 영역을 할지 말지만 결정한다고 보면은 여기는 조건 하나를 통해서 내가 둘 중에 어디를 실행할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결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할지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때 둘 중 하나만 처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앞서서 if문 2개짜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코딩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내 컴퓨터가 일을 조금이라도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제가 10이라고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얘가 짝수인지 판별을 했잖아요. 지금 했는데 여기는 if문의 조건을 통해서 판별을 하게 됐죠. 얘를 연산해가지고 판별했겠죠. 일을 몇 번 했다는 얘기야? 한 번 했다고요. 보시면 물론 여러가지 프린트 기능도 1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하니까 찍는 건 동일하니까 여기 있는 일을 연산을 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했던 문장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일을 판별해서 얘를 찍을지 말지. 찍겠죠. 짝수니까. 만약에 똑같하게 10을 넣었으면. 그러면 아래 문장은 아예 안 합니까? 아니요. 또 내려와서 뭐예요? 여기 있는 게 홀수인지 확인을 합니다. 짝수인지 이미 판별이 됐는데 홀수인지 한 번 더 짝수가 판별이 됐더라 하더라도 아래 문장을 또 실행해서 뭐 한다고요? 이거 찍지 않아도 돼요 라고 확인을 해주죠. 결국에는 컴퓨터가 여기 있는 일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이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일을 좀 더 덜 하면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효율적인 코딩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if else를 쓸지 if 한 장을 쓸지를 결정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판별하셔서 구별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첩 if문과 또 다른 if else 있는데 그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그놈하고 스위치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